네, 조금 전에 이제 직업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직업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전에 그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직업하고 지금의 직업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미래의 직업도 다른데 이 카드는 계속 사용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슨 직업이다, 뭐 누가 뭐 이거를 하라고 하는데 무슨 직업을 가지랬다, 이렇게 고정 찍어서 딱 찍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의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 특성에 이 현대 직업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직업을 찾는 방법이지, 그냥 뭐 무조건적인 어떤 너는 무슨 뭐 이걸 하니까 무조건 뭐 영업 직업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영업도 영업이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활동적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도 사실은 유통하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물론 화장품 파는데 팔지만 그래도 어떻게 화장품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좀 더 넓게 보시면서 화장품이나 이런 유통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면은 기본적으로 또 이거를 나타날 때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 직장이 좋을까요? 아니면 사업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네, 일단 사업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직장에 영업직도 있고 다 이런 거지만 기본적으로 어디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니까, 얽매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영업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카드를 뭘로 또 해석하냐면 프리랜서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하루 이틀 고정된 어떤 그런 직업이 아니고 약간 프리랜서적으로 직장보다는 집에서 하기도 하고 또 밖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직업이라,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닌다는 걸 단순하게 그냥 몸을 돌아다닌다는 게 아니라 프리하다. 뭐 어디엔가 딱 정착.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안 되는 직업은 무슨 직업이냐면 매일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반복되는 일, 그런 거죠. 하다못해 사무직을 하더라도요, 이런 사람들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카피를 하러 돌아다니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부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제일 안 되는 직업이 뭐냐면 이제 은행원이나 이런 거 돈 바꿔주는 맨날 이런 건 진짜 미치듯이 못하는 거지만, 웬만한 건 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 똑같이 내가 은행원을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은행원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어다녀요.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어떻게 된다?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거로서도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 이거는 이제 직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볼 때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지만, 또 때로는 이 카드가 딱 나오면 뭐라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하냐면, 본인은 지금 직장을 안 다니시나 본데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러고 돌아다니려면 뭐 어떻게 직장 다니는 사람이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실업자, 실직자, 이렇게도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직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직업을 다니는 사람에게는 어떤 직업이다라고 하는 측면으로도 보이지만, 때로는 이 카드만 딱 나와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이 딱 왔는데 이 카드가 딱 펼쳤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 자유분방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원래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직장을 오래 못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딱 뽑았다 그러면, 우리가 딱 직장에 대해서 물어보러 왔는데 이 카드를 딱 보면 뭐 실직하셨나 보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면 어저께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되긴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해석이 그래서 어려운 거야. 다니는 사람이 나왔을 때는 그 직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만둔 사람인 경우에는 이 카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해석이 어렵기는 어렵지만 이런 측면에 있어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매매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같은 거 매매할 때 이런 카드가 나온단 말이죠. 부동산 매매라든가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게 계약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이 카드가 계약이 될 것 같은가요? 아니면 안 될 것 같은가요? 왜 안 될까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내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왠지 느낌이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 카드 내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딴 데 보고 있어서. 딴 데 보고 있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때가 안 돼 있어서 미숙해가지고. 미숙 미숙이라는 의미가 바보 카드에는 있나요? 어떻게 해서 왜 미숙이 나오지? 부동산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그렇죠. 좀왜 중화되는 저기 하는데. 그래서 면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논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뭐냐면 우리가 잘못 봤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보 카드가 미숙하다는 의미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바보라는 게 순진하다라는 거하고 미숙하다라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엉망이가 말리니까. 말리니까. 근데 그런 거로 해석할 수도 있고, 자, 우리가 해석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매매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이에요. 매매라는 건 움직임이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집을 팔았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 집을 떠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매매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은 뭐냐면 움직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 이 집을 팔았다. 그럼 안 팔리면 내가 계속 이곳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이 팔리면 내가 어디론가 가야 되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드는 움직임의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인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을 팔고 어디론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봐서 매매가 된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매매가 되긴 하는데 안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그러니까 매매가 이제는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이 중에는 뭐냐, 상황이 나왔다라는 측면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떠나는데 그게 좋게 떠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위험한 상황으로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팔리긴 팔린다라, 그러니까 우리 관점은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관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요, 무엇인가 판다라고 했을 때는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관점보다는 비싸게 팔려서 내가 돈을 남길까에 대한 부분도 플러스로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팔리기는 팔리지만 돈은 많이 남기지 않을 거고, 또 어떤 상황이냐면 위험한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팔 때 조심해라. 사기 당할 수도 있다. 그렇죠. 사기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헐값에 팔릴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팔아야 될지 안 팔아야 될지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만,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후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게 또 이제 불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는, 그런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해주면서 이런 카드를 뽑았을 때 아주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안 팔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안 팔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내가 아시는 분 하나가 지금 계약하러 오세요라고 하고 이 카드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약하러 오라고 그랬으니까 팔린 거 아니에요. 팔러 가다가 안 가고 딴 데로 샜어.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안 판 거지 안 팔리는 건 아니죠. 우린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안 팔리는 거랑 안 파는 거랑은 달라요. 안 파는 거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미가 있어서 안 팔리는. 그러니까 이런 카드들은 일단 생각해봐라, 조심해봐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가 아니라 그런 거고. 근데 이런 경우에 가끔씩 어떤 경우냐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상가 같은 거 그런 경우 많잖아요. 팔렸는데 보니까 자기가 들어갈 때 보증금 뭐 몇 억을 주고 했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반값 준대. 나는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한 7,000원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5,000 준다니까.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의미를 나타날 때도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카드가 딱 나왔을 땐 뭐 팔리긴 팔리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오시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여기 숨겨져 있는, 그게 어디에 숨겨져 있니? 이렇게 이제 달랑 뭐 한마디에서 원금만 받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상가 같은 거 팔면은 원금만 받는 게 아니고 프리미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못 받고 내 것만 하는데 그거조차도 어떻게 되는지 좀 못 받을 수 있는, 왜? 절벽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 생각해 가지고 이제 이 카드를 보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업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사람이 왔어요. 그랬을 때 이 타로 카드, 저기 풀 카드가 나왔다, 바보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사업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해석에서 막 크게 변을 발견을 이제 하는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말은 그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말로는 사업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우리는 딱 이런 카드 딱 보고 하는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사업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맞잖아요. 퇴직했으니까 사업하려고 하는데 진짜로 매덕 투자해서 이거 하면 좋은 사업 있다 얘기해주면 글쎄 좀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고, 또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 그러잖아요. 사실 사업할 생각은 별로 없는데 뭐 하세요? 그럼 놉니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사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할 거리 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러 다니는데 사실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도 이런 카드를 많이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일단은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의 경우 말고 어떤 거냐면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이 카드를 뽑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카드를 뽑았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업하시는 분이, 아까는 사업 안 하는 사람이 뭐 사업하면 어떨까요? 물어본 거고, 그런 사람들은 대략 사업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 괜히 그러는 거고, 이제 그런 경우 사람도 이런 카드를 뽑지만 사업하는 사람, 실제 하는 사람도 이 카드를 뽑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랬을 때 사업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카드를 뽑았다 그러면 이 카드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일단은 그렇죠. 움직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움직임을 갖는다라는 걸 뭘 뜻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쭉 뭐를 해왔다? 그 회사를 운영해왔던 이 길에서 움직임을 딴 데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죠. 바꿔야 된다는 의미는 긍정의 의미가 많을까요? 부정의 의미가 많을까요? 네, 여기서는 아주 절벽 앞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런 걸 해석할 때 뭐 부도 직전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돈 유통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 직종을 바꿔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 부도 직전인데 어떻게 된다? 지금 그만두면 자기 본전은 챙겨갖고 나올 정도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상담하다 보면요, 부도 직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 부도 직전에 있는 사람의 상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부도 직전에서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 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치면 그래도 본전이라도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잘 되는데 그 몇천만 원이 순환이 안 돼서 부도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도 이때 그만두면 좀 뭐냐면 건질 건 좀 건진다 이런 상태로 이것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고, 만약에 더 계속 간다 그러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이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이제 죽는 거죠. 아무것도 못 건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멈추면 그래도 자기 그 보따리는 챙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제 마음 좀 접으시고 챙길 거 챙기시고 넘길 수 있는 건 넘기세요. 그리고 그거를 하는 과정 속에 좋은 자의 말을 좀 들으셔가지고 하신다면 더 좋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주면 대충 그분이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끝까지 가면 끝까지 가는 분도 계시고, 정말 이제
물어보니까 여기도 그렇구나 그러면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이제 그만두시는 분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합니다. 다 설명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걸 상담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